박인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인호. 네. 호해보. 야, 박인호. 박인호.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두려운 12월이 야, 왔습니다.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박인호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이고. 왜냐하면 최주몽 교수님이 예.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네. 월요일 자기 시간에 꼭 돌려받겠다라고. 예. 네. 뭐 반환 화가 소송을 하신다는 나셔가지고 그런 소문도.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박봉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또 응원을 볼륨을 보내주시냐, 낮춰주세요. 네, 응원을 보내주시냐 여기 따라서는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박인호 여러분들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사랑과 성원 슈퍼제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일이 마지막 같은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매주 있습니다. 매주 제가 달려왔기 때문에 네. 매일 절실한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항상 열려 있는.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등바등. 항상 저희가 매주마다 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팔이 절입니다. 네, 팔이 매달려 절. 있기 때문에. 박인호 여러분들 네. 볼륨을 낮춰야 되는 우리 활력을 드리는 박인호 월요일 박인호. 자,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달리고 있는 박인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상황도 절박해요. 그러니까. 예산안 둘러싸고 절박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안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강공을 펼치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예결위 전체 회의도 통과를 시키고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지금 오늘 국회에 상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김지호 우리 대변인님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좀 생각은 어떤 겁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네.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은 아주 그냥 야박하게 네. 깎아버리고 어. 검찰 특정 특활비죠. 네. 그다음에 감사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그냥 맞아요. 대폭적으로 물 쓰듯이 영수증도 안 내고 그러니까요. 염소고기 사 먹고 파리바게트 가고 뭐 베스킨 라빈스도 갔을까요? 하여튼 막 그렇게 물 쓰듯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쓰고 영수증을 안 내. 영수증을 국회에. 그냥 영수증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자, 대통령이 예. 옛날에 그냥 뭐 특활비 1억 5천만 원 쓰고 영수증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그렇게 내는 영수증 처리를 똑바로 안 하다 보니까 네. 민생과 관련 없는 이런 각종 특활비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대폭 감액했고 네. 우리 그 유명한 아. 영일만 액트지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 3천만 원만 남겨놓고 대부분 감액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예. 것은 예비비가 4조 8천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네.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으니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쌈짓돈처럼 저기 순방도 뭐 가고 재난이나 수해, 지진, 뭐 불, 네. 뭐 화재 이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놀러 갈 제가 잘못했다. 이제 순방. 본심이 예. 나왔습니다. 순방 갈 때 그냥 순방비로 쓰는 거야. 한 해 500억씩 예비비로. 예. 아니 대통령 순방이라는 게 1년 전에 쫙 기획을 해서 본 예산에 태우면 되지. 갑자기 순방을 잡아놓고 예비비에서 한 해 500억씩 쓴다는 거죠. 정말 문제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또 순방 가서 순방만 했습니까? 또 저기 나토 신시라고 그냥 민간인도 전용기에 태워서 가고 네.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또 명품도 쇼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이지 국민들 보기에 눈총이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렇네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권한대로 예결위 통과시키고 이게 상임위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임위. 예. 자, 해당 상임위. 네. 법무부에서 그 영수증 가져오라는 얘기 많았죠. 예산 심의할 때. 안 가져왔습니다. 뭐 가져오라 그러면 한 달치 가져오고. 자, 네. 법무부 뭐 예산과장인가요? 사표 냈다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안 냈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언론에서 네. 국회에서 예산 그 검찰 특활비를 삭감해서 예산과장이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요. 사표를 안 냈는데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뻥치고. 아니 그런 것들이 상임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있었고 그냥 다 취합을 해서 바로 잡으려면은 예. 정부에서 그러면
검찰의 특활비가 500억이다. 그럼 뭐 400억이든 300억이든 뭔가 그리고 영수증을 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상임위 예결에 다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예산이라는 게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네, 네. 법정 시한 법에 따라야죠.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 운영 관련해서 네. 정부의 입장, 음. 여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영수증을 안 내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는 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뭐 민생 관련 예산도 아니고 다 보면 검찰, 검사, 대통령실에서 순방도 아니고 뭐 지금 이 민생 예산이 뭐 영수증 아니다. 안 내고 뭐 염소고기 먹고 이런 건데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그래야 국회의 권능이 살아난다. 아하. 영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권력기관을 국회에서 감시하고 감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이럴 거면 못 준다. 특활비 그렇죠. 특경비 안 된다. 이렇게 권력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대한거래 프로젝트 이것도 뭐 505억에서 완전히 다 쳐내서 8억 남겨놨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예. 그 예산 관련된 문제는요. 네네. 지금 이제 정부와 지금 입법부가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부가 감정을 가지고 뭔가 보복 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현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감정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법과 제도, 현재 부여된 헌법의 체계, 권한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 행정입법 사법이라고 부르지만 전 이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예. 입법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헌법 제40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예. 그 다음에 행정부가 나오고요. 아하. 그 다음에 사법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행정입법 사법이 아니라 예.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부르는 게 헌법 체계에 맞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집니다마는 네. 삼권 분립의 체계 하에서는 국민의 대표, 국민 주권주의를 대신하는 대의제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어허. 모든 권한의 시원적 근거를 가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54조를 보면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을 하는데 정부는 54조 2항에 편성권이 있습니다.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 행정부가 했죠. 그렇죠. 했어요. 그럼 2항에 오면은 국회가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의결 우리가 뭔지 다 알죠. 우리 셋이 땅땅땅. 있을 때 땅땅땅. 우리 셋이서 야 탕수육 먹을래 뭐 먹을래 야 뭐 초밥 먹자 뭐 서로 네, 얘기가 네. 나뉠 수 있잖아요. 일식 먹자. 근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됩니다. 아, 그럼 표결을 했는데 2대1로 중국집이 당첨이 되면은 가야지. 중국집 가고 그 가야지. 다음에 이제 예. 모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아니 저는요 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의결이라는 단어를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대통령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왜? 우리가 선거했을 때도 네.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로 뽑았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합의해서 뽑았어요? 0.73% 무슨 차이였어요. 화백회의 신라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신라시대 화백회의처럼 네. 만장일치한 게 아니라 0.7%로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관위가 땅땅땅 방맹이 때렸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단선쯤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도 국회 시간이고 국회에서 예산을 법정 시한 안에서 의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아무 문제가 밝히고요. 없다. 네. 지금 검찰의 기득권, 검찰의 사유화가 너무 큰 문제라서 네. 이제는 국민들이 검찰 개혁 그래도 코웃음 칩니다.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똥개가. 검찰 해체에 준하는 네. 정말 그 개혁을 국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누가 자초했습니까? 아까 뭐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영수증도 안 내고 고기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는 것도 많지만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네. 수사를 하더라도 야당 탄압용으로만 하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하냐? 왜 소고기를 니들 먹여야 되냐? 딱 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더 나갑니다. 예. 특활비, 특경비, 영수증 안 내니까 뺏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검찰이나 그 수사관들, 검사나 수사관들 전 급여도 뺏어야 될 것 같아요. 급여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는 그 성서에 성서의 조항은 아니지만 집사님. 어제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그 성서의 구절에 우리가 비춰 생각할 네. 때는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아니 일을 안 해요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도이치모타스 덮어줬죠. 뇌물 수사도 못하고 그렇네, 오히려 그렇네. 자기 핸드폰을 피의자한테 갖다 바쳤죠.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권력형 부패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네. 검찰은 뭐 충동증 걸렸습니까? 냄새를 못 맡습니까?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수사를. 이러니까 부득이하게 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써서 특검하자 뭐하자 사회적 갈등만 늘어나지 거기에, 않습니까?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특검하는데. 저는 특활비, 특경비 깎는 건 당연한 디폴트 값이고 이제는 급여 반환 전 아하. 국민의 이름으로 니들 일 안 할 거면 돈을 내놔라. 돈 아하. 받지 말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대원칙에 따라 저는 급여 반환 요 부분을 저는 국민운동으로 가야 오히려, 된다고 봐요. 예. 기도 한번 하고 갈까요? 아, 오늘 네. 어제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어제 갔다 와가지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신인규 아주 홀리합니다. 변호사님 주장이 뭐 완전히 그냥 뭐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더 봐요. 나아가야 나아가야 돼요. 된다. 급여를 뺏어야 돼. 일 안 하거나 그럼 잘못하니까. 문호동 무임금. 네. 문호동. 아, 일을 안 그게 하잖아요.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호동 무임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문호동 무임금 일 안 하고 월급 받아가면 안 되죠. 안 공무원도 되죠, 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네네. 저는 참 대통령실의 그 태도 자체가 아.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자, 어제 바로 입장 냈어요.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민생, 치안, 네. 외교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음. 아니 바보들 아닙니까? 왜요? 아니 국가 운영의 책임이 민주당한테 있습니까? 아. 민주당은 그렇네. 국회 교섭단체잖아요. 예. 국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 민생, 치안,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뽑은 거 아닙니까? 뭐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책임이죠.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으면 민주당한테 그냥 정권을 반납해 주세요. 저희는 끝까지 무한 책임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고요. 오늘, 특히나 우리 텐션이 높습니다. 오늘. 특히나 오늘 김재동. 볼륨을 예, 내려주세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박까 이제 매달렸어요. 대박합니다. 대박하.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대왕고래 영일만 대왕고래. 액트지오 예산 삭감에 대통령실이 예. 야당은 나라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가요? 음. 바보들 아닙니까?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사업에 500억이나 투입되니까 네. 야당이 예산을 대폭 상감한 거 아닙니까? 세계 어떤 굴지의 석유 탐사 회사들도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의문을 제기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이게 된대요.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야당이 나라 부강해지는 것을 왜 막습니까? 음. 당신들이 예산 낭비하고 업자들 배불려주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 정말 이 바보 같은 어떻게 이런 논평을 할 수 있죠? 아,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야, 그럴 거면 그냥 이제 뭐 정권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아니 정권을 정도로. 주세요. 우리는 무한 책임 할게요. 네, 준비돼 진짜 있다.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예.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예결위 날치기 사과 철회 않으면 추가 협상 없다. 본인들이 야당입니까? 정부 여당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이 얘기는 음. 나는 야당과 예산 관련해서 네. 협상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 이게 포기 선언을 하는 아.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이대로 가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막가지 하는 거죠. 막가자는 아니 거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네. 대구 경북에서 발언 어땠습니까? 안동에서 포항에서 예, 야당은 우리 안을 네, 네. 예결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붙이겠다. 그럼 정부나 정부 여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을- 수정안을 올려라. 예, 예. 그리고 협상을 하자.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안도 안 내. 나는 추가 협상 없다. 앞으로 문제 생기면 다 그렇네요. 야당 탓이다. 야당은 국가가 야. 뭐 부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네네. 않나? 이따위 막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야. 정부 여당이 정말 수준 이하다. 뭐 게시판 사건, 명태균 사건 다 수준 이하다 하지만 그 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그 수준 이하 네. 변태스럽고 엽기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정부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저도 여기 한 말씀만 첨가한다면? 좀 예. 보태자면 윤석열 정권은 오늘이라도 전원 총사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내려와야 된다. 아니 저는 그 김지호 대변인께서 아주 잘 짚으셨다고 네, 보는 예. 게 더 이상 그 집권 여당 내지는 네. 정부가 야당 탓을 할 거면은 내려오면 돼요.
더 이상 책임을 안 지겠다. 국민들을 인질과 볼모로 잡아가지고 네. 거의 지금 굉장히 그 아주 엽기스러운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오면 될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법률가시니까 그 정부 여당의 법률가들 많잖아요.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입증 책임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교과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민사소송법에. 입증 책임의 원칙이 뭐냐? 네.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 예. 둘 다 증거가 없을 때 아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거를 규정해 가지고 법에 써 있어요.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다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주장하는 자가 증거도 돼야 되고요. 이게 다 증거가 이게 다 그 입증 책임을 나눠 놨는데 네. 주장 입증 책임을 못 하면요. 그 사람이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는데 둘 다 증거가 없다. 예. 그때는 판사가 판단할 때는 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 아 원고에게 있네. 그 원고가 졌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법률을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야 사건이 종결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도 보시죠. 국민의힘, 민주당 네. 둘 다 이제 막 평행선 달려요. 아니면 행정부, 국회 쫙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럼 누가 이거 입증 책임에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 둘이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운전기사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승객들이 타 있는데 운전기사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끝까지 안전하게 안전운전. 본인의 예. 책임을 수행하면 되는 목적지까지 거잖아요. 가야죠. 예. 근데 이거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기사가 졸음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 난폭운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승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유, 기사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죠. 운전자를 바꿔야 돼. 아니 운전자를 바꿔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뭐 안전하게 하겠다면서 네. 여러 가지 민주당도 지금 집권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출했다라는 게 오명 아닙니까? 아하. 윤석열 대통령 졸음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예, 예. 위험운전 계속 할 겁니까? 아 이거 정말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고 전 승객의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너무 불안한 대한민국 거예요. 우리 국민들 창밖을 볼 수가 없어. 손에 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승객이. 목숨이 걸려 있는데. 목숨이 예, 지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아하, 심각한 아주 상황이다. 불량 운전기사다. 불량 운전기사. 운전기사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관건은 우원식 의장이 이거 상정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뭐 커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정해야 된다. 상정해야 된다. 1번. 상정하지 말아야 된다. 2번. 그러니까 오늘 딱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바로 실시간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우원식 의장이 상정해야 된다 1번, 오늘 하지 말아야 된다가 2번. 자, 신인계 시대 정신은 1번 바로 1등으로 1번 하셨네요. 상정해야 된다.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아, 그렇네요. 우리 시청자 같이 함께하면서 1번이 계속 올라오고 아우, 김지호 TV도 1번. 뭐 압도적이네요. 네, 김지호 TV 요즘 계속 하고 어제도 하셨죠? 아 어제 했는데 어제는 네. 조금 오디오가 아. 그래서 조금 일찍 끝냈고 네. 우리 또 오마이TV 최장군 최장군. 최장- 최지은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저 앞타임에 뭔가 방송을 잘해가지고 네.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뺏겼는데 아, 그래요? 다음에는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아. 좀 더 고품격 방송 오. 네. 일요일 저녁마다 네. 밤마다 고품격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인데 만장일치로 이거냐? 통합이 네. 됐습니다. 오마이TV를 네. 통합이 우원식 되고 의장님께서 있는데. 오늘 이거 보신다면 예. 민심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자, 있습니다. 일 긁어서 좀 보내주세요. 우원식 의장님. 윤석열 정부하고 예. 그 정부 여당이 너무 놀랬더만요. 왜요? 아니 예결위를 통과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은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야. 야당이 예산안을 확정을 아. 해서 예결위를 통과시킨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단독으로 그냥 통과시켰죠. 뭐 시간 좀 질질 끌다가 대충 뭐 개벽다기 하나 던져주고 아. 뭐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결위를 통과시키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요? 그 국회의원마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쪽지 예산이 있어요. 내가 반영식 소소이도 그- 하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서로 예산이 있는데 아하. 우리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러한 쪽지 예산 난 안 하겠다. 이 윤석열 정부와 대책에 한번 싸워보겠다. 네. 이게 사실은 합의가 돼야 돼. 아. 합의가 안 되면 정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 그렇죠. 아, 예결위 예결위가- 간사 예결위원장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다 그런 지역 맞아요. 예산 정말 음. 정말 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생각하고 다 하는 건데 과감하게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 네. 간사 예결위원들 그다음에 전체 170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불이한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예. 그런 불이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 영수증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백억씩 돈을 줄 수 있으면 예비비에서 몇백억씩 갔다가 네. 호화 순방 다니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네, 네.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에 정말 이렇게 타격을 주는 읍참마속을 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결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의 결기. 그런 그러니까 개떡닭이 저는- 우리는 예. 안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깡패스럽다라고 저는 보는 게요. 무슨 뭐 돈 맡겨놨습니까 국회에? 뭐 와가지고 뭐 문 차고 들어와가지고 돈 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술 먹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그거 잘 쓰는 거예요 행정부가. 네. 근데 무슨 돈 맡겨놓은 거 마냥, 예? 무슨 뭐 술 먹었어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국회 그래요. 문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우원식 의장님이 전 건의를 세우셔야 된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우원식 예, 의장님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 된다. 아니 버리장 검사들 청계선 한우집 가가지고 250만 원씩 예. 소고기 먹는 돈 그거 국민 혈세입니다.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원식 의장이 어떤 결정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지만 저희 뭐 댓글창을 보니까 계속 1번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정을 해서 법정 시한에 맞춰서 예산안 통과시켜야 된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행사했나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도 이제 이게 자기의 이제 권한이다 이거예요. 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상 초유의 뭐 단독 처리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어겨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 하는 지금 거죠. 법대로 국회에서. 하고 있는 법대로 거예요. 하는 거죠. 법대로 이걸 하는 거죠. 어기면 오히려 국회가 잘못하는 거죠. 법대로 아니 법대로 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데 그 안 하면 네. 의결을 안 하면 그게 우리가 항상 뭐 연말에 막 우리가 시계 째깍째깍 넘어갈 때 맞아요. 전 국민들이 뭐 하냐 국회 맨날 시간 어기고 이걸 그러죠. 비판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죠. 안 하면 그게 헌법 위반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그게 봅니다. 헌법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제 감사원장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될지 이것 좀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대표 얘기, 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들을 볼 때 정말 이 여당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냉각기를 갖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 변호사? 아니 지금 올해가 이제 거의 다 갔죠. 네. 12월이고요. 네, 집권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지금 반환점을 돌았고요. 네. 또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표에 취임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싸우는 주제가 당원 게시판이에요. 난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너무 집권 여당이 한심해 보인다는 말도 이제 부족한 게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익에 해롭다. 예. 당신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네. 싸움 하나하나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음. 국익을 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한동훈 나가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밝히면 되는데 또 안 밝히고 있거든요. 아니 그 쉬운 거 아닙니까? 썼냐 안 썼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싸움의 수준과 내용이 너무 좀 짜친다 그러죠. 짜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내지는 또 트럼프 예. 행정부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 안보 이슈라든지 또 국내적으로도 이런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술에서 지금 엄청나게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석유 판단 헛소리나 자꾸 하고 앉아 있고 대왕고래가 있는.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네. 위기 중의 위기인데 위기인데. 저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사악하다고 봐요. 이제 한심하다 이런 말로는 예. 저분들을 비판할 때 이 예. 타격감이 없습니다. 타격감. 그러니까 어떤 뭐 표현이나 수식어를 약해요. 쓰더라도 약하다. 약해요. 뭐 정신 차려라, 예. 뭐 깨달아라 이제 이런 걸로는요 안 되고 그래서 한 단어로 사악하다고 좀 봐요. 보수의 종말 아닙니까? 보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료 반납하고 하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좀 더 해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거는 정도로. 정말 예.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고요. 저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정치하는 이유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 국민들은 열불 나는 거죠. 혹시 AI가 게시판에 글을 썼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AI가 알아서 AI가 AI 시대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썼다. 근데 왜 한동훈 이름과 그 가족들 장모님 뭐 이름도 뭐 박종호, 신인규, 뭐 김지호 많잖아요. 많은 이름. 굳이 왜 한동훈 그 측근들 가족들 일지는 잘 그래요. 모르겠다.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걸 또 이 유튜버, 예. 보수 유튜버 네.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질이 아닌 거예요. 누가 썼는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명의 도용을 걸어야 한동훈 대표가 떳떳하다가 입증이 되는데 지금은 그걸 보도한 네. 그 허위 보도했다라는 그 이모 기자 한동훈이 안 썼는데 그 동명이인이 아니, 썼는데 그러니까 왜 그걸 입으로 썼냐고 떠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지금 고소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나는 그래도 떳떳해라는 거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액션인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안 되는 집안이다. 하나의 액션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네. 우리 대변인님. 아니 나는 참 이거 보고 정말 한심해. 웃겼던 게 뭐냐면 한동훈의 대의 명분이라는 게 국민이 아니라 네. 배우자였구나, 가족이었구나. 아니 본인이 당 대표 될 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네. 나 발의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예. 그렇게 반대했죠. 그런데 본인 가족들 배우자 얘기가 나오니까 네. 바로 김건희 특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본인의 배우자를 위해서 특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뭐 정성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네네. 한동훈도 감정 있는 사람, 친윤계도 공경 말아야. 그러면 거의 뭐 저는 그 김건희 예. 여사를 예. 개목줄에 채워서 어디에 가둔다는 게 어. 그러면 한동훈도 감정이 있어서 뭔가 그 한동훈 쪽 사람들이 음. 그런 얘기를 썼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자, 네. 요새 그 친윤계에서는 말이 없어요. 친윤계에서 장해천도 말이 없고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예. 정성국 의원 입 터졌죠. 그리고 신지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예. 입 터졌어요. 더 이상 우리 자극하지 마라. 한동훈 성질 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예. 장해찬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데 장해찬 당신 컷오프 싶은 거 사실 한동훈이 아니다. 그 내막을 알면 우리를 이렇게 공격 못한다. 어허. 적극적으로 한동훈계가 기가 살아가지고 막 지금 막 이제 입이 막 나왔어요. 막 예, 예. 입을 터는데 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에서 2주 전이죠. 네. 김은혜가 움직이고 김민전이 움직이면서 뭔가 한동훈 대표를 게시판 사건을 세게 밀어붙였는데 맞아요. 그때 좀 밀리는 한동훈 대표가 분위기였는데. 뭐 갑자기 그럼 김건희 특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요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 친윤계가 확실히 위축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뭔가 좀 냉각기를 갖다 휴전 백기투항을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점이 이번 주 들어서 국민의힘의 당계 시판 사건은 네. 급속도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활동 내역을 보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는 방송 출연도 좀 뜸하고 또 뭔가 방송 출연이 없으면 이 사람이 페북에서도 SNS 에, 글을 예.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혀 그런 보도가 없어요. 결국 김건희 특검. 그럼요. 김건희 특검이 예. 전가의 보도였다. 절대 반지는 김건희 종합특검이었다. 네. 그 여권의 그 치사한 권력투쟁도 김건희 특검 얘기하면은 쏙 수면 아래로 내려가더라. 그래요. 결국 김건희 특검 10일 표결 앞두고 친윤계에서 확전을 자제하면서 그렇죠. 친한계 혹시나 반란표가 나올까봐 조심하는 이런 분위기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예.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막연하게 지금 추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실 거고 네.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이런 당원 게시판 짜치는 논쟁을 보고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네. 너무 암흑 같잖아요. 아하.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드는 이 연말을 우울하게 만드는 부분인 건데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정권을 교체했고 정권 창출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보여준 모습은 현재는 당원 게시판이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 내부의 권력 투쟁만 했어요. 네. 누가 해먹겠냐? 명태균하고 손잡은 놈들이 해먹든지 아니면 명태균하고 대척점에 있는 놈들이 해먹든지 그러니까 누가 해먹냐예요. 철밥통의 교대만은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동훈 철밥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저 철밥통 나가라. 우리 철밥통으로 해먹어야 된다. 지금 이것도 아닙니까? 친윤계들이 또 우리 해먹어야 된다. 한동훈 네. 너 이혼같이 끝났으니까 나가. 이거를 나가. 가지고 당원 게시판 갖고 논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떳떳하지 안 밝히는 것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양비론을 하면서 무슨 뭐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빨리 해결을 해야죠 본인들이. 아니 손은 누가 키웁니까? 아까 집권여당 윤석열 대통령 뭐 술 먹고 국회 문 빵빵 차고 네. 들어오는 걸로 제가 묘사를 했는데 이 집권여당은 뭐예요? 단체로 술 먹고 취해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적인 책임을 맡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를 안 키우면 이 피해가 국민한테 가잖아요. 그냥 차라리 공적인 역할을 다 내려놓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다 저기 UFC 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라 이거예요. 치고받고 UFC. 가서 실제로 복싱을 하라 이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뽑힌 자들이 헌법상의 국가 이익을 양심에 따라 최우선으로 하라고 헌법 46조 2항에 나와 있는데 네. 그 무거운 책임을 방기하고 저러고 앉아 있고 머리끄댕이 서로 잡고 싸우고 있으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너무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서 진짜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네. 이 뭐하냐 지금. 그러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 허이고 웃기고 있네. 이미 정권 창출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네. 뭘 재창출해서 또 권력투쟁을 그러면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국민을 국가의 미래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 언제까지 이거 합니까? 그럼 한동훈이 집에 가든지 아니면 남아 있으면 빨리 뭐 어떻게 쫓아내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제압을 하든지 윤핵관을 그냥, 예, 그냥 뭐 이러고 셋 중에 있어요.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그러니까 뭘 휴전을 해요 휴전을 하기는.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지난주에 보니까 10% 다시 이제 갤럽 조사 결과 내려왔던데 그만큼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경제 문제를 제일 부정평가 이유로 1순위를 꼽으면서 아니, 경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민생 어려운데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묻고 있는데 여당은 집안 싸움 그것도 짜친다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욕한 거 서로 뒷담화 깐 거. 이걸 가지고 이거 뭐 내가 썼니 안 썼니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팔동은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한동훈의 그 처갓집이 다 나오잖아요. 장인어른, 네네네네. 배우자 뭐 다 나오잖아요. 또 이번에 김건희 씨의 고모. 고모까지 나왔어요. 고모가 또 대질래? 용어도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집안들이 왜 수준이 왜 이러는 거예요? 벼락맞을 집안. 야. 그리고 금수만도 못한 뭐 이런 식의. 아이, 너 세더라고요. 대질래? 근데 솔직히 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지금? 여사를 개목줄에 채워서 어디 가둬둔다는 이런 비방은 좀 폐륜적인 발언이죠. 사람을 어떻게 개목줄을 그럼요, 채워갖고 그럼요. 그 어디 표현 자체가. 가둡니까? 그럼 한동훈 예. 대표가 사과하고 본인이 썼으면 그거 그럼요. 물러나면 되잖아요. 그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윤핵관 당인데 다 상유한된 당인데. 준비가 다 되고 그럼 장례찬이 뭐 비대위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라고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다 뭐 하는 보니까 겁니까, 보수 이게 진영이 지금. 절대 이제 다 같이 붕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수의 종말 얘기도 물론 제 책은 더 잘 팔려요. 이렇게 되면 보수의 종말로 가니까 관심은 더 높아지지만 아니 네. 제가 책 많이 팔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라를 네.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 도와주려고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겁니까? 자. 그만 도와주세요 신인규를 이제. 예, 그만 제발. 도와주시고 이제 자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이제 발언을 시작합니다. 한번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참 마음의 고생에 더해서 민생에서도 크게 애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1% 저성장의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제 포항 축도시장에서 우리 상인의 간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축도시장 도매상을 20년 넘게 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도매상도 이렇게 어려우니
소매상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인회장 한 분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었는데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습니다. 서민과 중상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그리고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1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그리고 경주 에이펙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그리고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대구의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들께서도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설 피해가 이 남부지방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중부지방, 수도권 중심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강원 지역들도 그렇고 충청 지역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 붕괴, 도로 유실, 인명피해까지 곳곳에 민생의 상체기가 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국의 조속한 그리고 깊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폭염, 폭우, 또 117년 만의 폭설,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참사는 우리의 삶을 미흡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으로는 이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 표준에 맞춘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구 시당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 현장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왔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네. 누가 대통령 같습니까? 지금 정말 민생을 챙기고 대구까지 내려가지고 민생 현안을 챙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민생 행보로 네. 안정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굉장히 이재명 대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해갖고 못하는 부분 저희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마하신 것 같아요. 출마 연설 본 거. 출마 연설문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예. 아까 제가 위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정말 산업 구조적으로도 재편이 지금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이가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정말 딱 하나가 우리가 기술 가지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산업에서 우리가 일부분에 우리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그동안 여기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네. 과거의 산업화, 또 민주화, 또 정보화 이 쭉쭉쭉 쌓아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AI가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빨리 미래를 내다보고 이 AI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을 내자면 대한민국이 우주, 뭐 네. AI와 우주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기초과학이라든지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대폭 투자를 더 해도 모자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전 에너지 고속도로 전 대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인적 자원, 네. 교육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AI와 우주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모든 걸 역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깎아버리죠. 의대를 늘려버리죠. 오히려 뭐 AI가 뭡니까? 그거 뭐 먹는 거냐? 뭐 이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술만 먹으니까 다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다움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요. 그냥 명찰만 견찰만 차고 있을 뿐이지 예. 완장만 차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행보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 본인의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차기 이제 주자로서 아주 유력한 주자로서 지금 본인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저건 이재명 대표만 저래야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하셔야 되는 지금 거예요. 대통령 대한민국 자리 5천만의 미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리석은 짓 하나로 모두의 미래가 정말 추락할 위험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너무 심각한 위기예요.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위기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매주마다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놔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자, 이도경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이도경님. 많으셨습니다. 박인호 포레버 김지원이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이도경님. 민심이 원하네요. 네. 그러니까 박인호 좀 살려달라라고 민심이 계속 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절규. 민심도 절벽에 매달려 절박합니다. 절박함을 아니, 슈퍼챗으로 그런데 표현해 주셔야 알지. 슈퍼챗으로 표현해 주셔야 그냥 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그 IT 정책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2018년부터 네.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어. 그 당시에 한참 SK 하이닉스 120조 반도체 시설 투자가 굉장히 네, 전국적으로 화제였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네. 경북 모든 광역지자체가 나서서 그 SK 하이닉스의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은 뭐 이 반도체 같은 그런 120조가 정말 국가적인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수도권보다는 경북 구미나 충남이죠, 충북이죠, 충북 청주 이쪽이 더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부와 SK 하이닉스에 설득을 했죠. 네.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먹거리 사업인데 우리나라 전국으로 그 입지를 비교할 게 아니라 대만, 중국, 미국, 텍사스 이런 곳과 비교해서 반도체 입지를 정해야 된다. 네. 굉장히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SK 하이닉스 측에서 경기도 용인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 좋은 연구 인력을 뽑아서 정말 고급 두뇌로 네.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그 논리가 먹혀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정말 세계 유수의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이 용인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몇 년 후에 삼성전자가 네. 비슷한 지역 용인에 140조 새로운 반도체 공정을 짓겠다 해서 용인 남부 수도권 남부가 반도체 집적으로 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러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노력을 해서 거의 300조에 가까운 그러한 투자 유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야죠. 저는 정말 이 대통령 선거가 그 0.73%로 바뀌지 않았다면 네.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이어서 명태균 의혹. 자, 뭐 구속 이제 기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내일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네.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이 각서. 정말 실물 각서를 봤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각서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장이 찍혀 있네요.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아니 강혜경 강혜경 씨.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쪽인데 맞아요. 당시에 왜 또 김건희 이름이 나오는지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보고 네, 같은 각서 안에 예, 각서 안에 PNR 나와 있고요. 이게 PNR. 돈 받으면 준다고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으면 김건희 받을 돈 있다는 거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받을 돈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왔으니까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각서에까지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라고 채무 이행 각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이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고 김건희라는 새 이름, 새 글자가 등장할 정도로 정말 한 팀이었다, 한 몸이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서 보시면 윤석열 네. 대통령이라고는 나오는데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이름이 나오고 또 밑줄에 김건희에게 2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PNR 아하. 지금 저 조사 자체가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의뢰로 뭐 공표든 미공표든 간에 네. 숱한 조작이 들어간 내용으로 지금 밝혀지고 그런 있거든요. 의혹, 예. 근데 그 조작 자체도 업무방해고 문제지만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것도 이미 녹취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한테 가야 된다라든지 뭐 후보가 보고 싶다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각을 맞춰 보면 네. 윤석열 후보한테 간 그 여론조사 그거예요. 저 각서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이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된다. 아니 김건희 씨가 사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 정도까지 물증이 나왔는데 검찰이 안 움직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검사들 월급 뺏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아니 물증이 나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수사를 저는 뭐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저 그렇게 예. 봅니다. 이게 각서에 그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요. 미래 한국에서는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받을 게 있었어요.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웠다. 네. 대선 중에 받는 게 어렵다. 뭐 선거법상, 회계 정치자금상, 회계처리상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2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피플은 한참 대선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내주며 네.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또한 미래한국의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해당 채무를 지기로 약속함. 제가 볼 땐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아니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고 갔는지는 좀 더 내용이 밝혀져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여론조사를 미리 해준 거죠 외상으로. 그런데 돈을 그때 안 준 거예요. 그 돈을 왜 안 주냐 돈을 달라. 그냥 지금 선거 때가 급하니까 당선이 되면 네. 김건희 씨에게 받아서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각서에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플 넥트웍스 PNR 대표님은 이런 생각도 했겠죠.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에 강혜경, 명태균은 한 팀이다. 이러한 각서를 받아놓고 내가 만약에 고발을 했을 경우, 고소를 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6,200만 원 돈을 그냥 이렇게 네. 기다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각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증자가 나왔다.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고 해명에서 그치지 말고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별개가 녹취
대통령 목소리까지 나왔고 이런 각서까지 등장을 하고 아니 그 여론 뭐가 더 나와야 조사, 됩니까? 조작 의혹도 지금 불거져 있고. 뭐가 더 나와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긴, 어떻게 돼요? 자백이 나와야죠. 그때 디올백 받을 때도 영상 나와도 부정을 하니 정말 이 정부는 야 답이 없어요. 예, 자백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자백. 이게 예. 어디까지 이제 국민들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아마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 이제 관련된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그래서 이게 사실 본질 본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받을 돈이 있는데 3억 7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 안 받고 김영선 공천을 공천으로. 받아와서 이 세비를 반띵했다라는 의혹 큰 줄기가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얘기도 계속 쭉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고 후원자로 불리는 이 김한정 씨, 김한정 회장, 이 김 씨가 지금 여러 군데 뭐 돈을 준 것 같아요.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뭐 돈을 줬다고 하고 또 조작된 걸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이것도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도 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화를 내면서 수사하라고 그러고 있고 오세훈 시장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께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 김영선 공천은 이미 다 증거가 확보됐고 다 나왔기 음. 때문에 특검이든 네. 수사기관이 발동만 되면 그냥 일사천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세훈 시장 거는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게 어. 저는 가장 약한 골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약한 골이냐? 일단 명태균을 누가 처음에 이 중앙무대에 데뷔를 시켰습니까? 그 범죄 시작이거든요. 네. 그게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 시절에 사실은 지상욱 여연 원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연을 통한 또 범죄까지 드러나니까요. 그럼 이게 거의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드러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라는 게 저는 오세훈 시장 선거 그 김종인 체제에서 일어났던 아주 유의미성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네. 오세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 김한정이라는 스폰서, 이 후원자가 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이 여론조사 비용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이 여론조사로 뻥튀기 하는 그러면서 후보를 본인들 입맛대로 갈아치우는 이 작업에 돈을 댄 거 아닙니까? 불법 자금이죠. 그리고 업무 방해죠. 선거 네. 방해죠. 경선 조작이죠. 음. 저는 그래서 이쪽을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오 시장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전면 부인하면서 뭐 김한정 회장이 후원자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분이 뭐 사고 치고 다닌다.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한정 씨도 제2의 명태균 된다고 봅니다. 제2의 명태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관련성이 왜 없습니까? 시장이 2번 만났고요. 강철원 부시장 됐던 분도 2번 만났고 네. 거기다가 본인이 김한정 씨 보내서 또 명태균을 만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한정 씨랑 상관이 없으면 그 공생학교 이사들 왜 전원 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김한정 사람들은 다 챙겨주는데 난 김한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요. 전 오세훈 시장 유죄라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이거는 너무나도 명징해요.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은 선거 때 도움을 받고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김한정 사람들 챙겨줬다. 이게 아주 심플한 구도잖아요. 주고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 수사해봐야죠. 그 김한정의 말과 오세훈의 말과 명태균의 말을 가지고 지금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 양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냈던 지상욱 의원까지도 저는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싹 다 수사가 이루어져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참에 대한민국에서 명태균과 논란한 정치인들은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저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 김한정 씨가 예.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의도에 여론조사 업체를 차렸대요. 여의도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그 김한정 씨가 예. 이렇게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를 소개했죠. 네. 그래서 명태균 씨와 같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 3년간을 이렇게 보니까 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당 대표로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네. 자, 그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경선에서 이기게 하고 대통령을 만드는지 김한정 씨가 본 거야. 그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특정 정치인을 띄워서 경선과 본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 정말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직접 보다 보니까 오세훈
대통령 만들려면 여론조사 업체 차려야 된다. 그 여론조사 업체를 차리고 네. 그렇게 강혜경 씨에게 연락을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 김한정 씨가 네. 서울시 관련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PNR에 뭔가 그런 여론조사 관련해서 연결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네. 뭐 서울시 관련 사업인지 어떤 다른 의뢰인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김한정 씨가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까지 차려갖고 오세훈 시장을 조직적으로 대권 프로젝트 기획을 실행하고 거기에 서울시 관련 인사뿐 아니라 사업도 수주받았다면 이건 정말 오세훈의 서울시 이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정, 서울시 예산을 본인의 대권을 위한 그런 밑밥으로 썼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저는 검찰 수사,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 그 다음에 어떤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요. 좀 뭐 일단은 오세훈 시장까지 얼마나 더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검찰 수사 명태균, 김영선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또 어디로 뻗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재작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여론도 이제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국회가 될 때까지 이건 어차피 특검으로 밀어붙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부득이하게 창원지검의 수사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만은 저는 조속하게 전 특검에 대한 도입 여론 이걸 하나로 모아서 저는 국민의힘을 초강력 압박을 통해 가지고 네. 저는 이 특검 얻어내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수사로는 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혹까지는 못 갈 것이다. 지금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대답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휴대전화도 웃긴 게 예. 김건희 핸드폰, 김종인 핸드폰, 이준석 핸드폰, 오세훈 핸드폰만 압수수색하면 될 일 아니에요? 아니 뭘 더 이게 어려운 수사입니까? 사실 여기 국민의힘 당사 올 필요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개개인들의 올 필요도 자택을 없어요. 가든지 USB를 네. 하든지 외장하드를 보든지 PC를 갖고 오든지 그 디지털 증거를 어. 가지고 오면 그동안 대화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하면 퍼즐이 금방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일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네. 이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근데 현실이니까 제가 뭐 창원지검의 수사를 일단은 응원하면서 기다리고는 있죠. 그 네. 안에도 뭐 소위 말해서 정의를 찾겠다라는 검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계시길 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저의 그 선의를 기대하는 희망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제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전 조속하게 도입해야 되는데 또 국회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뚫으려면 저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국민 여론이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주말마다 저기 이제 용산에서도 시위하고 하지만은 전 그 시위도 병행적으로 뭐 국민의힘 당사 앞에 와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높여서 이제는. 저분들 좀 정신 차리고 나라를 네. 위한 일을 좀 하도록 좀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결국 특검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특검 재표결에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나올 것이냐,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뭐 이제 기권한다고 그 백지 투표한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지금 언급이 되다 투표소에 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뭐 야, 들어가는 척하고 바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식이죠. 다 앉아 있고 들어가서 그 기표소안으로 가면 배신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투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잖아요. 네. 공개 투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건데. 무기명 투표인데 사실은 재표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국민의힘 그렇게 해라. 저 그렇게 낫다고 봐요. 그냥 보수의 종말을 촉진시키기 아. 위해 그냥 오히려 그렇게 가고 예. 그분들은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영원히 퇴출되는 길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아유, 뭐 라는 게시판에 생각이 듭니다. 개목줄까지 나왔는데 뭐 글장 다 봤죠. 아니 그렇게 해도 안 이상해요. 이거는 아주 뭐- 어울리는 분들이 아주 어울리는 이거는 뭐 진짜 품격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는 정당 저 처음 봤어요. 아. 아니 밝히면 되지. 그걸 못 밝혀가지고 그냥 뭐 김건희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통과시켜야지. 그렇죠. 아, 본인 배우자 때문에 그냥 그 목줄이 잡혀 누가 목줄이 잡힌지 모르겠어. 서로 아유, 서로 진짜 이게 진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가. 누구의 사랑이 더 큰가. 그냥 특수부 검사들은 아내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뭐 아니 내 검사는 인정하겠어요. 특수부 갈 때는 사랑 보고 뽑습니까? 뭐
뭐 그런가 봐. 제2, 제3의 누가 최수종 뭐 누가 제2, 아내를 제3의 사랑하나 애처가 뭐 이런 걸로 하나 봐요. 아유. 차인표 씨 뭐 옛날에 그 애처가들 있잖아요. 최수종, 차인표, 그 션 계보가 있거든요. 계보가. 그럼 사랑만 해야지. 사랑꾼. 서로 상대편 배우자를 개목줄로 채워가지고 어디다 가도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참 그러면 안 대한민국에서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저희가 얘기는. 사실 웃으면서 좀 얘기는 했지만 좀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지금 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웃을 수 없고 여당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커질 것 같고요. 오늘 예산안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 상정이 되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자, 저희 뭐 댓글창을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우원식 의장 상정해야 된다가 1, 상정하지 말아야 된다가 2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번 아직까지 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정을 하라는 목소리가 커 보여요. 두 분 보내드리고 댓글창으로 화면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의미는 박인호가 1등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박인호 지켜달라라는 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